여기 중국인들에게 속은 채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영국 출신의 비행기 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근무하게 된 한국에서 한국 도착 3분 만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딜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고 있고 하늘을 비행하는 제 직업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죠. 기장의 벌이 또한 꽤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저는 수십 년의 경력이 쌓였음에도 돈을 거의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딸 케이트의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케이트는 어렸을 적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사는 케이트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다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며 케이트가 다시 걷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해왔죠. 그러나 저는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0.1%의 가능성만을 믿고 지금껏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게 된 거고 결국 제 노후 자금조차 준비를 못했을 정도로 많은 돈을 지출해버렸죠. 그러다 저는 중국 항공사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제가 지금 받는 연봉의 5배를 줄 테니 자신들의 항공사로 이직하라는 거였죠. 아무래도 저는 영국에서 무사고에 전혀 흔들림 없는 착륙 솜씨를 자랑하는 최고의 기장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에 중국 측은 저의 영입을 대대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정들었던 영국을 떠나는 건 마음 아팠지만 저는 기장 이전에 딸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이었고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서의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 항공사 측에서 그렇게나 자랑스레 떠들어댔던 중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항공사 측은 이착륙 전후로 기내 방송으로 중국 여행에 대한 찬양 멘트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질색을 하며 이를 거부하니 자신들이 녹음해둔 중국 관련 칭찬 멘트를 무단으로 송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방송에는 때때로 정치나 사회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곤 했는데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다음 겪게 될 일에 비한다면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제가 중국 항공기 운전과 항공 경로에 대해서도 적응이 될 때쯤 중국 측에서는 정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제안을 해왔거든요. 이들은 중국 상공에서 특정 지역들을 지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멘트를 해주기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그 멘트들은 전부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길 법한 매우 노골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멘트들 뿐이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상공을 지날 때마다 이곳은 중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본고장이라고 말한다거나 삼겹살과 김치, 그리고 한복 등의 본고장이라고 말하라며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라고 우기라는 말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미 영국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요즘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들이 전부 한국 것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한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됨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쯤은 인지하고 있죠. 특히나 제 딸은 오랜 병원 생활을 해오면서 늘 한국 문화를 통해 희망을 가지고 힘든 치료를 버텨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마운 한국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딸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 항공사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김치가 중국 거라니 이건 너무도 황당무계한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착륙 시를 제외하고 비행 중에 별다른 사유 없이 기내 방송을 하는 건 승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자제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승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란을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홍보하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자신들의 것도 아닌 문화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나 거대한 땅덩이와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자랑할 게 그렇게도 없나 싶어 안타까운 감정마저 들었죠. 중국 측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제 연봉을 2배 인상시켜주겠다며 저를 끝까지 설득했지만 저는 워낙 욕심이 없는 성격이라 딸의 병원비와 약간의 노후 자금만 있으면 상관없었기에 끝까지 중국의 억지 요구를 거절했죠. 그리고 그 즈음 부기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중국인 부기장이 들어오더군요. 그는 영어를 전혀 못해서 저희는 번역기를 통해 의사소통해야 했는데요.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는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번역기를 통해 대화해야 하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심지어 분명 계약서상에도 부기장은 영어 가능자로 넣어준다고 적혀 있었기에 저는 더욱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죠.
특히나 이 중국인 부기장은 대체 언제 씻고 안 씻었는지 그에게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체취가 났고 매일같이 과음을 하는지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린 채로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제가 번역기로 그에게 항의하면 그는 어차피 기장의 모든 조종을 다 하고 자신은 하는 일도 없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냐며 황당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는 항공기 운항 중에 음주까지 하는 영락없는 주정뱅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그가 수백 명의 승객의 목숨을 뭘로 아는 건가 싶어 매우 화가 났고 그 길로 중국 항공사 측과 공항 측에 정식으로 신고하며 그에 걸맞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보이더군요. 이들은 원래 중국에서는 다 이러고 기장인 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죠. 저는 얼마 안 가 중국 공항과 항공사 측이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곧바로 깨닫게 되는데요. 중국인 부기장은 제 허락도 없이 김치나 한복 등의 한국 문화는 사실 중국의 문화라는 내용의 기내방송을 틀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그가 제가 함께 일하게 된 이유도 저 대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인 것 같았고 이쯤 되니 저는 거의 반포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저 이 나라는 정상인 부분이 단 하나도 없구나 싶었고 돈만 벌어가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중국의 역사 왜곡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인 듯 했습니다. 저는 중국 측과 서류상으로 10년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이들은 종이가 가짜 종이었다는 둥, 계약서에 계약 취소에 따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둥,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헛소리만 해댔고 결국 저는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영국 회사는 매우 보수적이라 한 번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심지어 저는 나이 문제까지 있었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예전 기억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착륙 솜씨를 본 어떤 한국인은 이런 경이로운 착륙은 처음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 항공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며 명함을 주고 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대 없이 한국으로 가봤고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 덕분에 기적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모든 게 거짓이고 사기인 중국 때문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뻔한 저희 가족이었지만 저는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한국의 젊고 합리적인 체계 덕분에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며 딸의 병원비를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나 이러한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답게 한국은 제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매너가 좋고 친절했는데 언어 장벽에 부딪히거나 한국의 문화를 몰라서 불상사가 생겨도 한국인들은 항상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주고 격려해 주었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위해 자신들의 휴식 시간까지 투자해가면서 공항 및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는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진심인지 공항 주위에서 대충 식사를 해결해도 될 것을 식사 한번 하려고 차를 오래도록 타고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인 동료들이 데려간 식당들은 전부 최고였죠. 특히나 영국에서 김치와 삼겹살을 맛본 적이 있던 저였지만 한국에서 먹은 오리지널 삼겹살과 김치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국에서 먹었던 짝퉁 김치와 삼겹살 같은 음식물 쓰레기들과도 궤를 달리했거든요. 장담컨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삼겹살과 김치를 맛본다면 자연스레 얼토당치 않은 문화 도둑질을 멈추고 이 음식들이 한국의 것임을 곧바로 인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여라도 제가 엉뚱한 길을 가기라도 하면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영웅처럼 등장해서 제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 준 뒤 도망치듯 가던 길로 향했거든요. 또한 한국인 승객들의 매너도 어찌나 좋던지 이들과 공항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한국인들은 기장 제복을 입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해주곤 했고 감사하다며 먹을 것을 나눠주는 한국인들도 많았죠. 이건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기장 유니폼을 입은 저를 보면 왜 자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냐는 황당한 말을 건네왔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비행기를 타줌으로써 저 같은 파일럿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라며 되도 않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중국인 기장들이 왜 굳이 비행기 안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나 했더니 이러한 수준 낮은 중국인들의 황당한 갑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제가 완벽한 착륙을 보일 때마다 기립박수를 보내주곤 했는데요. 원래 기장의 실력은 착륙에서 나온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착륙은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수준 높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요소들을 귀신같이 캐치해내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곤 했습니다. 역시나 중국인들은 제가 기가 막힌 착륙 솜씨를 보여도 착륙의 진동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잠에서 깼다며 비행기 값을 부분환불해달라며 터무니없는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야만적인 중국인들의 수준에 비한다면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신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인데요. 일단 한국은 기상 예측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상 패턴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항공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까지 갖추고 있어서 어떠한 비상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즉시 해결해버리곤 했죠. 실제로 한 번은 인천공항 측이 기상 악화를 예측했음에도 중국 측의 항공기가 무리하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다가 악천후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중국 국적기의 기체는 크게 손상되고 말았고 이건 비행 경력이 수십 년인 제가 봐도 몇 주간의 수리는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정비팀은 그러한 사고를 새벽 내에 전부 수리해버렸고 덕분에 해당 항공기를 이용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철저한 비상대기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조금의 상황도 용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한국은 우수한 공군력을 구비해두고 있어서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시스템 덕분에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항공기가 구원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중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기에 더욱 비교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국적기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임의로 승객들의 비행기표를 취소해버리거든요. 당연히 보상 따윈 기대할 수 없고 잘못 항의하다가 공안에 끌려가는 수가 있어서 외국인조차 섣불리 나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비기술은 최악으로 유명한데 이들의 정비기술보다 더욱 유명한 건 바로 부품 빼돌리기입니다. 중국인 정비사들은 항공기의 비싼 부품을 빼돌려 싸구려 부품으로 바꿔놓는 최악의 장난질을 하곤 해서 신뢰를 하려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외에도 중국인들은 공항 이곳저곳에 비행기의 동전을 던지지 말라는 글귀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무사고를 기원한다며 자꾸만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넣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는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물론 한국인들은 이러한 황당한 일은커녕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짐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안전벨트까지 전부 매고 대기하고 있곤 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언제나 매우 신속하고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줬기에 저는 한국에서 늘 칼같은 출발 시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정말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완벽한 국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곧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가진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영국이나 중국에서는 차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찾을 수 있었던 대형 병원들이 한국에서는 이곳저곳에 즐비해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의료 접근성과 가격, 그리고 품질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리가 불편한 딸 케이트가 지내기에 한국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케이트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병원은 상상 이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한국만의 우수한 의료보험 제도는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한 병원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리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병원 수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복도부터 병원 밖까지 줄을 서 있는 건 기본이고 병원 밖에서 텐트까지 쳐가면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새치기까지 난무하고 있어서 새치기를 막아주는 직업과 자신의 순번을 판매하는 전문 직업까지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병원에 들어가도 중국 의사들은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수술에 임하는 등 상상 이상의 청결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정말 알면 알수록 정이 떨어지는 중국의 모습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예약 없이 방문했음에도 3분 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트의 상태를 유심히 보던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이내 표정을 잔뜩 찌푸리더니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실시해보자는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케이트의 마비된 다리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면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그저 물리치료 같은 치료법을 제안하곤 하는데 한국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새 딸의 다리 상태가 더 나빠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건가 싶어 매우 초조해졌고 케이트도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킨 뒤 한국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를 받아든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건 불완전 마비라고 판단된다며 도대체 어디서 검사를 받은 거냐고 역정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동안 다리를 잘 관리해준 덕분에 이곳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충분히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그랬습니다. 영국의 형편없는 의료 수준과 모든 일을 대충 처리하는 의료진들의 태도는 정말 지독히도 끔찍한 오진을 내리고 만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예상치도 못한 기적에 벙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케이트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에 오열을 하며 기뻐했는데요. 저희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감사하게도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심지어 수술 예약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프랑스와는 달리 케이트의 수술은 이틀 뒤에 곧바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된 수술에서 케이트는 정말로 한국에서 수술 후 다리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고 지금은 재활훈련을 하며 다리의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케이트가 막 걸음마를 떼던 것처럼 지금의 케이트는 힘들지만 매우 희망찬 표정으로 열심히 재활훈련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인 재활치료사들이 어찌나 고생을 해주던지 이들은 마치 자신이 걷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케이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대로라면 케이트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전문적인 소견까지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에서 겪은 기적이 믿기지가 않아서 매일 밤을 감격의 눈물로 지새고 있죠. 한국은 그야말로 꿈 많은 젊은 소녀,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 가족을 구원해준 것이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